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선형변환과 행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선형대수의 기본 정의를 공부를 했었죠. 외국에선 사실 기본 정리라고 안 하는 데도 많긴 한데 저는 기본 정리로 얘기를 하기로 했죠. 여튼 선형사선과 행렬을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application to graph theory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 교육과정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걸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네, 예전엔 또 있었습니다. 여튼 graph theory 일단 graph가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graph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 이제 vertex라고 하는 어떤 꼭지점들의 집합하고, 그러니까 꼭지점이 vertex잖아요. 그것들의 집합하고, 그리고 엣지라고 하는 어떤 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결 상태만 중요한 게 바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막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vertex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여기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vertex에 대해서, 각 vertex에 대해서 이제 연결 상태가 똑같죠. 1번하고 2번이 연결돼 있고, 1번하고 2번이 연결돼 있고, 2번하고 3번 연결돼 있고, 2번하고 3번 연결돼 있고, 2번, 4번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연결 상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뭐 거리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결 상태만 보는 거죠. 그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만 보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지하철 노선도죠. 지하철 노선도가 이제 역마다 이렇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이 거리가 뭐 실제 거리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경로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이 역과 이 역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만 나타내는 거니까 지하철 노선도가 대표적인 그래프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꼭지점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꼭지점이 1, 2, 3, 4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엣지는 뭐가 있냐면 얘를 E1, E2, E3, 4라고 하면 이제 E1, E2, E3, 4 이렇게 4개의 엣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래프 티어리를 굉장히 뭐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뭐 굉장히 재밌는 성질들이 많이 있지만 자세하게 이제 다루진 않을 거고, 우리는 이 그래프라는 게 행렬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연관을 지을 이제 대상은 오리엔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조금 더 복잡한 그래프를 다룰 건데요. 오리엔테이드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각 변마다 사실 오리엔테이션까지 주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이란 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변마다 방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하철 노선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위에 그림에서 볼까요? 만약 이게 지하철 노선도고 이 각각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2번 역에서 1번 역으로 갈 수 있는데 뭐 1번 역에서 2번 역으로 못 간다. 그랬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접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터프레테이션은 뭐 상황마다 이제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또는 뭐 2번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2번이 1번을 아는데 1번이 2번을 몰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다든지. 만약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안다 그러면은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는 예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티드 그래프라는 게 뭐냐? 오리엔티드 그래프는 뭐 아까처럼 어, 이렇게 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변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데 한 방향도 있고 양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방향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방향, 양방향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방향, 여기 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사람이다라고 만약 해석을 하면
1번과 2번은 서로 아는데 4번이 1번을 알고 1번은 4번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바꿔서 이 그래프를 행렬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incidence matrix, 인접 행렬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행렬 A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vertex가 4개니까 4x4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행과 열은 이제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이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사람의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의 입장에서 볼게요. 1번 입장에서 보시면 1번은 2번을 알죠. 그쵸? 1번은 2번을 알죠. 근데 나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몰라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죠? 1번, 2번밖에 모르고 나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밖에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게요. 됐나요? 1번은 2번밖에 모르니까 1번이 2번을 안다. 그러니까 1번이 2번을 아니까 1. 나머지는 모르니까 0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입장에서 볼까요? 2번 입장에서 보면 2번은 1번도 알고 4번도 알죠? 3번은 모르죠? 그래서 2번은 4번 알고 3번 아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는 0 이렇게 채울게요. 미안해요. 2번은 1번 알고 4번 아니까 미안해요. 1번 알고 4번 아니까 이렇게 채우고 나머지 0으로 채울게요. 2번은 2번 뭐 자기 자신 아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네. 0으로 채울 겁니다. 왜냐면 2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엣지가 없잖아요. 이걸 루프라고 하는데 그런 루프가 없으니까 뭐 2번 당연히 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으로 칠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3번은 2번 알죠? 4번 알죠? 1번은 몰라요. 그래서 2번하고 4번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채울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1번하고 2번 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oriented graph에 대응되는 incidence matrix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ij는 10 if I knows j 그리고 otherwi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로 정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바로 행렬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질 혹은 뭐 정의의 곱셈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정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행렬의 곱셈이 이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행렬에서 내가 이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제곱을 했는데 이거의 3,1 성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기 위해서 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a제곱의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에 의해서 뭐 시그마 i는 1부터 4까지 a3i에 ai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전개를 해보면 a31, a11, a32, a21, a33, a31 a31이라니까 이상하네요. 3일 A34, A4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 1 아니면 0이겠죠. 각각의 성분이 전부 1 아니면 0이니까 인시던스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성분이 1 아니면 0이니까 여기서 A31, A11 이렇게 곱한 것도 1 아니면 0이에요. 언제 1일까요? 얘가 1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A31도 1이고 A11도 1인 거죠. 그 말은 뭐예요? 3이 1을 알고 1도 1을 알아야 돼. 근데 사실 1은 1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0으로 그냥 치기로 했죠. 앞에 행렬에서 보시면. 따라서 이거는 이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0이에요. A11이 0이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0이에요. 자, 이 친구를 볼까요? A32하고 A21을 보세요. 얘가 1을 필요충분 조건은 A32가 1이고 A21이 1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이 2를 알고 2가 1을 알면 돼요. 지금 보시면 3이 2를 알고 2가 1을 아나요? 3이 2를 알고요. 2가 1을 알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1이네요. 자, A33하고 A31은 무조건 0이겠죠. 얘가 0이니까. 그리고 A34하고 A41은 뭐냐면 3이 4를 알고 4가 1을 알면은 이제 1이 되는 건데 3이 4를 아나요? 3이 4를 알죠. 3이 4를 알고요. 4가 1을 아나요? 알죠. 그래서 이 친구는 1입니다. 계산을 하면 2인데 그럼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가를 관찰해보면 바로 3이 1을 아는데 3이 1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3이
어떤 한 그 단계를 거쳐서 2라는 어떤 사람을 거쳐서 3이 1을 알고 2가 1을 알면 1, 또 3이 4를 알고 4가 1을 알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상이 몇 명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거쳐서 1을 우리가 이제 연락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3이 2를 알고 2가 1을 아니까 뭔가 이제 3이 1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3이 4를 알고 4가 1을 아니까 뭐 3이 1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서 아는 경우의 수, 이게 바로 여기 이 안에 들어갑니다. 정리를 해보면 a 제곱의 3, 1이라고 하는 거는 number of ways in which 3 can send messages, send the message to 1 in 2 stages.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한 단계 거쳐서 3일한테 연락을 할 수 있죠. 근데 바로 하는 거는 여기서 체크하지 않죠. 여기서 3이 1을 알긴 알지만 바로 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 들어가 있진 않아요. 무조건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경우의 수만 여기서 이제 그려진다. 여기서 이제 세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좀 해석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A의 n제곱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A의 n제곱은 A의 n제곱의 ij라는 건 i에서 j로 이렇게 막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j로 이제 연락을 닫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곱일 때는 한 개였으니까 n제곱일 때는 n-1개겠죠. 그래서 n-1단계를 거쳐서 혹은 전체적으로 n개의 단계를 거쳐서 n개의 단계를 거쳐 i가 j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뭐 똑같은 사람이 여기 올 수도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대신에 i가 있으면 여기 i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i가 있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이 와야 되고 i가 아닌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앞에서 왔다 그래서 뒤에서 못 오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인접해서 못 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3한테 연락을 했는데 또 이게 2한테 갔다가 또 3한테 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런 방법의 수를 세는 게 바로 행렬의 곱셈의 어떤 기하적 의미, 그래프적인 의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하학적이라기보다는 그래프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아시겠죠? 이건 뭐 어플리케이션 어떤 어펜딕스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냥 이런 것도 활용이 될 수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나중에 이산수학 공부하시면 또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예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좀 복잡한 예시거든요. 예시만 보고 이제 진도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ximum collection of 3 or more people with the property that any two can send to each other is a clique라고 부른대요. 뭐 엄청 중요한 용어는 아닌데 이제 활용을 한번 하려고 쓰는 용어고요. 뭐 어딘가에선 중요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선형대수에서 중요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선형대수에서 이제 볼 일은 딱히 없을 거예요. 자, 여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떤 게 클릭할까요? 이런 게 클릭해요. 여기 세 명의 사람이 클릭합니다. 왜죠? 이렇게 여기 서로 이제 연락할 수 있고 서로 연락할 수 있고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클릭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이제 양방향 화살표로 이렇게 생겨야겠죠. 하나라도 한 방향이면 이제 클릭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맥시멀 하잖아요. 얘를 포함시키면 더 이상 이 친구는 얘랑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맥시멀한 친구를 클릭을 합니다. 맥시멀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맥시멀이란 건 극대거든요. 극대는 최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극대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클릭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전부 양방향이에요. 제가 표시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러면은
이 친구도 클리크고요. 이 친구도 클리크입니다. 맞죠? 이 친구에다가 더 추가시켜서 뭐 이 사람 추가시켰을 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클리크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가 클리크죠. 이 친구를 추가시켰을 때 이렇게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친구가 클리크고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도 더 추가시키면 더 이상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클리크죠. 클리크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어떤 그래프 티오리적 활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클리크가 뭐냐 이거를 이제 뭐 찾는 거는 뭐 그림상으로 분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 복잡하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막 이제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클리크인지 이게 그림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크를 실제로 찾는 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I가 클리크 안에 있는지 I is in the click 이거는 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I is in a click 너라고 하면 하나짜리인 것 같으니까 I가 클리크 안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찾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바로 인접행렬 그래프의 인접행렬을 A라고 했을 때 A의 세제곱에 II라고 하는 친구가 양수면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래프의 인접행렬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프 인접행렬에서 뭔가 이제 좀 변화를 시킨 B라는 행렬을 세제곱 시켰을 때 II 성분이 양수면 클리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봤었던 그래프를 제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 친구를 가져올게요. 이 친구에 대해서 아까 인접행렬 A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근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걸 찾고 싶어요. I가 클릭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I가 뭐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그래프 안에 있다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한 방향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클릭 안에 있냐 없냐 클릭 안에 그러니까 클리크에 있다라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그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게 양방향이 돼야지 이제 뭐 이제 사실 여기다가 이렇게 양방향이 됐으면 이게 이제 클리크가 될 텐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방향이면은 이거는 뭐 클리크라고 할 수가 없죠. 서로 이제 1번, 4번이 서로 연락을 못 주고 받으니까 따라서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라는 행렬을 보고 B라는 행렬을 여러분이 새로 만드셔야 되는데 B라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1로 적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생겼을 때 좌우 대칭인 친구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라기보다 대칭인 친구 1이면 이제 그대로 살리고요. 여기는 0, 0 뭐 그대로 냅두고 0, 1이잖아요. 그럼 여긴 지워야 돼요. 그래서 0, 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0, 1이니까 여기도 지워야 돼요. 0, 0 이렇게 되고요. 1, 1이면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0이니까 0, 0 지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라는 행렬을 만들어요. 이거는 어떤 그래프에 대응이 되냐면 이 그래프에 대응이 되겠죠. 1, 2, 3, 4 이렇게 적고 2번하고 4번은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고 1번하고 2번도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인접 행렬이 B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라고 하는 친구가 클릭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러면은 B 세제곱에 II 성분이 0인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B에다가 그러니까 I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세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을 거쳐 다시 I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그게 바로 B세제곱의 II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라는 건 뭐냐면 I에서 출발해서 몇 바퀴를 돌면 두 바퀴 그죠? 그러니까 I에서 출발해서 생각해봐요. 이 친구는 I랑 다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J라고 해볼게요. 그럼 I랑 다르니까 J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또 이 친구는 J랑 달라야 되고요. 또 I랑도 달라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이게 똑같은 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따라서 여기 있는 건 제3자 K입니다. 그래서 I에서 갔다가 J에서 K로 갔다가 K에서 I로 가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게 양수라는 건 I에서 J로 갔다 J에서 K로 갔다 K에서 I로 갔다 이렇게 뭔가 한 바퀴를 거쳐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이앵글 약간 루프처럼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게 양수라는 건. 그런데
이게 양방향 화살표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지금 양방향 화살표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서로 아는 상황이니까 i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서로 아는 그 그룹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서로 아는 그룹은 분명히 어떤 맥시멀한 친구 안에 있겠죠. 모든 이제 서로 아는 친구는 항상 뭐 이제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맥시멀한 친구도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 추가시켜서 여전히 서로 알게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 점을 추가시키면 되고, 또 어떤 점을 추가시켜서 서로 알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점을 추가시키면 되고. 근데 vertex는 지금 유한계잖아요. 우리가 인접행렬 이렇게 적는다는 건 vertex의 개수가 유한계란 뜻이니까 언젠가는 이제 끝나요. 그죠? 더 이상 뭐 이 점을 추가시켰을 때 서로 알게 할 수 없다. 네, 그런 순간까지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시멀하게 i가 어떤 맥시멀한 즉 클릭 안에 있다 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만약 b세 제곱 i가 양수라면. 괜찮나요? 따라서 우리가 얘를 이제 대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 b세 제곱을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건 제 그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0, 4, 0, 4, 4, 0, 4, 0, 0, 4, 0, 4, 4, 0, 4, 0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b세 제곱의 i 성분을 본다는 건 대각 성분을 본다는 건데, 대각 성분 보시면 지금 이게 다 0이죠. 0이라는 거는 여기가 클리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클리크가 없잖아요. 서로 알게 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그런 피플이 없죠.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얘는 클리크가 실제로 없고, 그걸 우리가 이 b세제곱이라고 하는 행렬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하나 이제 또 다른 활용을 보도록 할게요. A relation among a group of people is called a dominance relation. 그 relation을 이제 dominance relation이라고 부를 건데, 언제 부를 거냐면 if the corresponding incidence matrix A has the property that aij는 1,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aji가 0이 되도록 하는, or all ij가 다를 때,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dominance 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까 그래프에서 양방향 화살표가 없는 친구를 우리가 dominance relation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아까 같은 그래프에서 보면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제 양방향 화살표가 없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dominance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i는 j를 아는데 j는 i를 몰라야 되죠. i가 j를 알면 j는 i를 몰라야 되고, 거꾸로 j가 i를 알면 i가 j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dominance relation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향 화살표가 없는 그래프를 이제 dominance relation 이렇게 부를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경우에 then a plus a 제곱 has a row and a column whose entry is positive except for the diagonal entry. 네,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a 플러스 a 제곱이라는, 그러니까 이 dominance relation을 만족하는 친구를 보면 a 플러스 a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항상 그 대각 성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행을 잡아서 그 한 행을 관찰을 하면 대각 성분 빼고는 다 양수가 되게 할 수 있다. 0이 안 되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5 곱하기 5 행렬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1, 0, 1, 0, 1, 0, 0, 1, 0, 1 이렇게 되고요. 한쪽을 알면 위쪽, 이렇게 위쪽 삼각형을 알면 아래쪽 삼각형도 알 수 있어요. 왜요? dominance relation이니까 반대로 적혀야 됩니다. 0, 1, 0, 1, 0, 0, 1, 1, 1, 0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a 제곱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0, 2, 1, 1, 1, 1, 0, 1, 1, 0, 1, 2, 0, 2, 1, 1, 2, 2, 0, 1, 2, 2, 2, 2,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여기 0인 게 이제 대각선분 빼고도 0인 게 있지만 나머지들은 뭐 전부 사실상 봤을 때 다 이제 0이 안 되죠. 대각선분 제외하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0이 아니죠. 양수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진짜로 항상 되는지 궁금하죠. 네,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증명은 귀유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diagonal entry를 제외한 게 다 positive인 게 하나라도 있다. 뭐 이게 주장이니까 컬럼은 뭐 어차피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제가 row만 보일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모든 row가 전부 diagonal entry 제외하고도 0인 게 있다. 뭐 그런 주장이겠죠. 그래서 그걸 가정하겠습니다. Suppose that all rows have an entry, have a zero entry, except for the diagonal entry. 이게 이제 반대말이죠. 이걸 이제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이제 볼게요. A를 봤을 때 1이 제일 많은 로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있겠죠. 뭐 개수를 봤을 때 뭐 3개, 4개 뭐 여튼 많은 게 있어요. 그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제일 1이 많은 그 행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take a maximal row contain take a row containing maximal number 1. 1이 제일 많은 row를 택할 거예요. Call it ith row. ith row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a 플러스 a 제곱에서도 i번째 행을 관찰했을 때 그러면은 a 플러스 a 제곱의 i번째 행에서 이제 가장 a 플러스 a 제곱이 무조건 이제 zero 엔트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zero 엔트리를 diagonal 엔트리 말고 가질 수 없다. 네, 그걸 증명을 할 거예요. 여튼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게 지금 모든 행이 zero 엔트리를 가져야 된다. 이거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i번째 행도 zero 엔트리를 가져야죠, 그죠? 다이아고널 엔트리 제외하고. 그래서 a 플러스 a 제곱을 봤을 때 무조건 어떤 ij 성분이 0이 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j가 i랑 다를 때 그런 j를 가져와서 이제 0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가정에 의해서. 얘를 이제 전개를 해보면 얘는 aij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ik의 akj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도 0이어야 되고 얘 이제 얘 곱한 게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지금 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행렬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친구에 ith row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뭐 a, i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제가 이제 편의상 j가 i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j가 i보다 큰 경우도 똑같이 하면 돼서 편의상 aij aij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ij 이렇게 하고 얘가 지금 0이어야 되죠. 왜냐면 aij가 지금 0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ai는 원래부터 0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인 게 있을 거고 뭐 0인 것도 있을 거고 뭐 모르겠죠. 이렇게 그냥 뭐 제가 마부잡이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뭘 할 거냐면 jth row를 볼 거예요. j번째 row를 관찰을 할 건데 자, 지금 이 친구가 0이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뭐예요? AI1이잖아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를 살펴보면 AI1이 지금 1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0일 수밖에 없죠. AKJ가. 즉 다시 말하면 A1J가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A1J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J1이 1이다 이 뜻이에요. 맞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그게 정의였죠? 여기 AIJ가 1인 거랑 AJI가 0인 거랑 필요충분 조건이다. 이게 바로 dominance relation의 정의였기 때문에 A1J가 0이면 AJ1이 1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J번째 로우에서 1이었으면 1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똑같은 논의로 1이었으면 1로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0이었으면 1로 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이건 모릅니다. 왜냐면 얘가 0이라 해서 오른쪽이 0이거나 1이거나 뭐 그건 마음대로인 거죠.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는 거니까. 따라서 0이면은 0 또는 1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음표라고 쓸게요. 모르니까. 근데 AIJ를 보세요. AIJ를 보면 얘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AJI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AIJ가 0이면 AJI가 1이라며요. 그러니까 얘가 1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 얘는 죄송해요. 이거 0이죠. 미안해요. AJJ니까 여기에는 지금 AJJ죠. 똑같은 J번째 컬럼에 있는 거니까 AJJ가 돼서 여기 0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AJI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 성분이 AJ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인 거죠. 얘가 1입니다. 그리고 얘는 모르겠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J번째 로우를 보면 I번째 로우보다 지금 1이 많은 거 아니에요? 왜요? I번째 로우에서 1이 있었으면 무조건 J번째 로우에서도 1이 있고요. 그리고 0이었으면 모르겠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0이었는데 지금 1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J번째 로우가 I번째 로우보다 1의 개수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맥시멀하게 잡았다 그랬죠. 그럼 이게 뭐예요? 모순인 거죠. 맥시멀하게 잡았다라는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증명 끝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헷갈렸던 하나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뭐 인접 행렬 관련한 문제는 딱히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그래프 티어리, 뭐 이산수학 쪽 그래프 티어리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려면 뭐 이제 combinatorics 뭐 쪽에서 혹은 graph theory라는 또 과목도 있거든요. 그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활용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2장 4절 invertibility and isomorphisms입니다.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에 대해서는 제가 꽤 앞에서 스포일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면 특히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덧셈과 스칼라베가 이제 똑같은 동일시되는 덧셈과 스칼라베라는 측면에서 동일시되는 그런 어떤 친구 그런 어떤 맵 바이젝티브한 맵 그걸 우리가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한다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좀 정식으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invertibility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바이젝티브 하면은 인버스가 존재하죠. 근데 우리 그 인버스가 리니어한지를 사실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컴포지션에 대해서 리니어하다는 게 닫혀 있는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인버스가 꼭 뭐 닫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니어한 거 인버스가 꼭 리니어하다 뭐 이런 보장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죠. 그래서 let t가 v에서 w로 가는 이 친구가 be linear라고 할게요. linear transform 그랬을 때 a function u는 t의 inverse 얘가 이제 w에서 v로 가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is the inverse of t 이거는 아는 내용이죠. 역함수 이미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걸 inverse라고 하냐면 t랑 u랑 합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리고 u랑 t랑 합성했을 때 또 아이덴티티가 되는 이런 우리가 맵을 인버스를 한다 그랬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예요. 그죠? 뭐 새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if t has an inverse 그럴 때 우리가 t는 is said to be inverti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역 뭐 이렇게 부르고요. 괜찮나요? 가역 가능하다 역함수 뭐 역치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or an isomorphism 이렇게 부를 겁니다. We say that VW are isomorphic 이렇게 또 부를 거고요. 용어가 새로 나왔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인버스가 있으면 인버터블 하다고 할 거고 그때 또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실 이렇게 부르려면 t의 인버스가 실제로 리니어한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려면 또는 인버터블이라고 부르려면 t의 인버스가 리니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싫거든요. 그렇게 부르기가 싫은데 결론적으로는 t의 인버스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인버터블 뭐 아이소모피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VW가 그 경우에 이렇게 아이소모피즘이 있으면 이제 아이소모픽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면, 일단은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한 내용이지만 t가 바이젝티브하다, 즉 전단사 함수다, 뭐 1대1 대응이다, 뭐 그 내용이 t가 인버터블하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이 1대1 대응인 것이다.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한 거니까 제가 뭐 굳이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관찰인데 t 인버스는 리니어 트랜스폼입니다. 네, 이거 증명을 해보면 뭐 어렵지 않은데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자, t 인버스의 x 플러스 y가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지, 뭐 t 인버스의 cx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관찰하시면 되겠죠. t 인버스 x 플러스 y를 여러분 뭔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둬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얘가 t 인버스 x 플러스 t 인버스 y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궁금한 건데 이거랑 같은 말이 뭘까요? t 인버스의 x 플러스 y가 t 인버스 x 플러스 t 인버스 y다.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죠? 맞나요? 네. 왜냐면 t가 역함수니까 양변의 역함수를 취하면 또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근데 t 인버스는 이렇게 지울 수 있고, 그리고 t가 리니어니까 얘를 쪼개 쓸 수 있죠. 그래서 t 인버스 x 더하기 t 인버스 이렇게 쪼개 쓸 수 있으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건 되게 쉬운 얘기죠. 사실 이거 비슷한 그 논법을 앞에서 썼었어요, 그죠? 앞에서 그 기본 정리 증명할 때 썼었는데 뭐 사실 기본 정리, 그러니까 만약 이걸 알았으면 제가 기본 정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딱히 없었죠. 근데 여튼 자, CT 인버스 X가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양변에 T를 취해서 같아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T가 리니어니까 C를 밖으로 꺼낼 수 있어서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바로 이제 리니어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이, 만약에 T가 인버티블이면, 즉 V랑 W가 아이소모픽하면, 그러면은 dimension of V랑 dimension of W가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만약에 아이소모픽하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로서 그냥 똑같은 거다, 사실상 같은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라는 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지 사실상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거면 디멘션이 다르면 안 되겠죠. 네, 사실상 똑같은 거면 이름만 바꾼 거라면 디멘션이 달라지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디멘션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증명을 하라고 하면 조금 뭐 증명은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요? t가 v에서 w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럼 dimension of v라고 하는 친구는 뭐보다 그 dimension of v는 rank of t 플러스 nullity of t인데, 그죠? 그럼 당연히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nullity of rank of t보다 크거나 같죠. rank of t가 이제 그 dimension of image of t인데, 그 t가 surjective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dimension of w겠죠. image of t랑 w랑 같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dimension of v가 dimension of w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거꾸로 t 인버스라고 하는 친구가 w에서 v로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리니어 하니까 dimension of w가 dimension of v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dimension of v랑 dimension of w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게 뭐랄까요, 이제 좀 베이시스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좀 조금 이제 뭐랄까요, 멋있는 그런 설명인데 좀 노가다를 할 수도 있어요. v의 베이시스를 x1부터 xn까지라 하면 그 x1부터 xn까지를 t로 이름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가 v의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얘를 t에 의해서 이름만 바꿔주면, 이름만 바꾼 거니까 여전히 베이시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베이시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dimension of v랑 dimension of w랑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의 장점은
이거는 이제 유한 차원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 거는 좀 뭐랄까요, 유한 차원일 때만 쓸 수 있죠. Rank Nullity Theorem이 기본적으로 디멘셔널 V가 파이나이트인 경우에 설명을 했던 거라 이건 유한 차원일 때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논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의에 가까운 건데, 그러니까 이름 바꾼다,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다는 그 철학을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논증인데요. x1부터 xn까지가 베이시스면 tx1부터 txn까지가 베이시스다라고 하는 거는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일 때도 똑같은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예쁘게 적진 않겠지만 V의 디멘션이 인피니트인 경우에도 V랑 W랑 아이소모픽하면 디멘셔널 V랑 디멘셔널 W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예시를 좀 보죠. 자, T라고 하는 친구가 P1R에서 R2로 가요. 이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A 플러스 BX를 A, A 플러스 B로 보내는 이 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T 인버스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R2에서 P1X로 가는 걸 텐데, P1R로 가는 걸 텐데, 그러면 A, B 또는 뭐 C, D라 할까요? 좀 문자를 다르게. 자, C, D를 어디로 보내는지 관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C, 얘가 D일 때 왼쪽이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는 C고 B는 D-A에서 D-C가 나오니까 C 플러스 D-CX 이렇게 인버스를 찾을 수 있고, 이 친구도 여전히 리니어하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디서 얘기한 거죠?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얘기를 한 건데, 리니어 트랜스폼하고 매트릭스는 사실상 같은 거니까 똑같이 매트릭스에서의 인버티빌리티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스퀘어 매트릭스인 이유는 알겠죠? 왜냐면 뭐 인버터블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지금 정의역하고 공역이 디멘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디멘션이 지금 같잖아요. V랑 W, 그러니까 T가 인버터블 하면 디멘션이 같으니까 인버터블한 그런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그 스퀘어야겠죠. 행위 개수 여러 개수와 같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를 가져와서 이 친구가 이제 인버터블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인버터블하다 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if there exists B, 그래서 n by n matrix such that A, B랑 B, A랑 이렇게 곱했더니 I, N이 되도록 하는 그런 B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이게 사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invertible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사실 똑같으려면, 앞에 거 정의랑 완전히 똑같으려면 m by nf를 가져오고 여기는 n by mf를 가져와서 a, b는 i n이고 그 다음에 BA는 IM이고 뭐 이걸 성립하도록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같은 정의긴 한데요. 앞에 거랑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정의긴 한데 어차피 이걸 만족하면 앞에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증명한 것처럼 n은 m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지금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가 지금 동일시가 되었으니까 LA, LB 뭐 이런 걸 관찰을 하면 m은 n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말을 바꾸는 거죠. A, B는 IN이란 걸 LA, LB는 아이덴티티 맵, 그 다음에 LB, LA는 아이덴티티 맵 이렇게 바꾸게 되면 IFN, IFM 이렇게 바꾸게 되면 FN하고 FM의 디멘션이 같으니까 N은 M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M by N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뭐 N은 M이어야 된다라는 걸 결론으로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냥 N은 M인 경우를 지금 정의로 택한 거죠. 여튼 이 경우에 B는 A 인버스를 우리가 inverse of A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역함수가 유일하잖아요. 뭐 함수의 역함수가 유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렬의 역행렬도 유일해야 됩니다. 역행렬도 유일해야 돼요. 뭐 굳이 뭐 따로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인버스를 여러분이 두 개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B1, B2가 이제 A의 인버스라고 할게요. 그럼 B1이라고 하는 친구는 B1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 거죠. I가 항등행렬이니까 곱하면 만하잖아요. 그래서 B1 I가 성립을 하는데, 이거에서 I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A, B2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금 A, B2가 아이덴티티여야 됩니다. B2가 인버스니까. 근데 행렬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앞에 거부터 계산해도 되거든요. B1A는 또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래서 B2가 되죠. B1, B2 나오니까 인버스다. 뭐 이렇게 인버스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뭐 그게 그렇게 지금 이걸 굳이 보이지 않아도 유일하다라는 거는 앞에 거에 의해서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인버스를 정의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리마크를 하면 제가 이제 뒤에 프로블럼에 넣었는데 A, B가 아이덴티티면 B, A가 사실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두 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A, B가 아이덴티티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B, A가 아이덴티티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A, B가 아이덴티티인 것만 확인해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B가 아이덴티티가 돼서 A, B는 B, A가 성립해요. 대신에 뭐 대신이랄 건 없고 여튼 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그 경우에만 이제 가능합니다. A, B가 둘 다 스퀘어 매트릭스란 가정하에서 A, B는 I면 B, A는 I가 성립을 해요. 뒤에 프로블럼에 넣었으니까 프로블럼 풀 때 좀 이따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A, B, C라는 2x2 스퀘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죠.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 D에다가 뭘 곱해야 항등행렬인 1, 0, 0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네, 이 X, Y, Z, W 찾는 게 목표예요. 만약 이게 성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X, Y, Z, W, A, B, C, D도 1, 0, 0,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성립을 하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아직 증명은 안 했지만 뭐 여튼 이쪽만 성립하도록 X, Y, Z, W를 찾으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를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1,1 성분에는 AX 플러스 BZ, 1,2 성분에는 AY 플러스 BW, 2,1 성분에는 CX 플러스 DZ, 2,2 성분에는 CY 플러스 DW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1,0,0,1이어야 되니까 AX 플러스 BZ가 1, CX 플러스 DZ가 0, AY 플러스 BW가 0, 그 다음에 CY 플러스 DW가 1 이렇게 되겠죠. 얘 연립하고 얘 연립하면 X랑 Z, Y랑 W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이거 풀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뭐가 나오냐면 AD-BC분의 D, 그 다음에 여기가 AD-BC분의 마이너스 C, AD-BC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D-BC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X, Y, Z, W인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고 AD-BC분의 1을 끌어내면 AD-BC분의 1에 대해서 DA-B-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지금 외우세요. 알겠죠? 네. 지금 외우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버스입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AD-BC분의 1이 꺼내진다. 이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주대각선에 있는 건 지금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대각선에 있는 거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AD-BC가 0이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정의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AD-BC가 0이면 얘를 만족하는 XZ가 없거든요. 네,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D-BC가 0이면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AD-BC가 0이 아니면 A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D-BC라고 하는 게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렬식 또는 영어로는 determinant 이렇게 불러서 나중에 사전원에서 굉장히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버스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인버스가 언제 존재하는지 AD-BC를 보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그 내용까지 할게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가 이제 리니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베타 감마를 ordered basis라고 할게요. for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VW. 이거의 ordered basis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t가 invertible 할 필요 충분 조건은 그것에 대응되는 행렬인 t 베타 감마,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인버티블 한 거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뭔가 너무 당연해 보이죠? 너무 당연해 보이고, 이 경우에 t의 인버스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의 인버스랑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당연히 성립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가 인버티블 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u가 있어서 ut는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죠. tu는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양변에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해주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고센에 대해서 쪼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t가 지금 베타 감마, 여기는 그럼 감마 베타겠죠. 그리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그리고 t의 베타 감마 u의 감마 베타, 이게 이제 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거죠. 그러면은 u가 t의 인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버터블 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증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걸 해보면 이 친구가 인버터블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행렬 뭐 a를 곱해서 a의 t 베타 감마, 이 친구를 여러분이 또 t 베타 감마 a를 아이덴티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억나요? LVW라고 하는 친구랑 MM by NF라고 하는 친구가, 이 친구가 이제 바이젝티브 했어요. 그죠? 선형대에서 기본 정리 generalized version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바이젝티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A가 있으면 그 A를 그 매트릭스로 갖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랑 대응하는 어떤 W에서 V로 가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폼 U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지우지 말게요.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there exists U, 어디서 어디로 가는 뭐 리니어한 W에서 V로 가는 U가 있어서 such that A가 U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기본 정리 때문이고요. 따라서 그러면 이제 UT의 베타 감마랑 TU의 감마 베타, 이게 전부 지금 아이덴티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게 바이젝티브 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는 아이덴티티 맵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인젝티비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기본 정리에서의 그 맵이 인젝티브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UT는 아이덴티티 맵이어야 되고 TU도 아이덴티티 맵이어야 돼요. 그래서 U가 T 인버스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 이제 코롤러리가 있긴 한데 사실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특히 이 경우에서 V랑 W랑 같은 경우를 그냥 이제 그냥 똑같이 뺏겨서 써볼 겁니다. W가 V인 경우, 그 경우를 좀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베타 감마 베타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번 써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써줘서 이렇게 그냥 말을 바꿔준 거, 이게 바로 코롤러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또 이제 두 번째 버전은, 지금 이거는 t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를 행렬로 바꿔서 해보면 for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a가 인버티블의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인버티블인 것이다. 뭐 딱히 증명할 것도 없죠. 이제 이거는 이제 t를 LA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LA의 인버스가 LA의 인버스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우리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t가 이제 f2에서 p1f로 가는 맵인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a1, a2를 a1 플러스 a2x로 보내는 맵을 정의할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리니어하죠. 네, 그리고 심지어 바이젝티브한 것도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죠? 뭐 이 친구의 커널 봤을 때 어때요? 얘가 0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거꾸로 이 친구가 뭐 모든 p1f를 다 제너레이트 하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t는 이제 당연히 바이젝티브 하기 때문에 t는 이거는 아이소모피즘입니다. 따라서 t가 아이소모피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f2랑 p1f랑 아이소모픽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거 기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할게요. 아이소모픽하다의 기호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거랑 좀 관련은 없긴 하네요. 앞에 거랑 좀 관련 있는 예시는 아니긴 하네요. 자, 그리고 t가 p3r에서 m2x2r로 가는 매트릭스인데 이 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f에서 f1, f2, f3 그리고 f4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요. 이 친구도 여전히 아이소모피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커널을 볼까요? 커널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0 되는지를 관찰해 보면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가 0이고 f4가 0이다. 그랬을 때 P3R에서의 그러니까 3차 이하의 다항식은 0이어야 되는가?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포뮬라 기억나세요?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포뮬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만약 3차 이하의 다항식 3차 이하의 다항식 fx에 대해서 y는 fx가 지나는 점을 여러분이 x좌표 다르게 해서 4개를 주면 그 3차 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1,f1, 2,f2, 3,f3, 4,f4가 이게 얼마인지 결정이 되면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fx는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이젝티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그때 사실 그때 이제 유일하다라는 거의 증명을 좀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 fx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유니크하다라는 것을 이제 뭐 스팬하고 뭐 디멘션 같으면 디멘션이 개수 그 집합의 개수면은 그러면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여튼 라그랑주 인터폴레이션 포뮬러에 의하면 이 t가 이제 아이소모피즘이 됩니다. 따라서 p3r이랑 m2x2r은 아이소모픽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랑 w가 아이소모픽하면 그럼 디멘셔널 v랑 디멘셔널 w랑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역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let VW be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라고 했을 때 then V랑 W랑 아이소모픽할 필요층 조건은 디멘셔널 V랑 디멘셔널 W랑 같은 거예요. 아까 오른쪽 방향은 제가 보였거든요. 오른쪽 방향은 보였는데 이건 아까 했어요. none. 근데 이제 왼쪽 방향은 안 했죠. 디멘션이 같으면 아이소모픽한가? 다시 말하면 V에서 W로 가는 바이젝티브한 리니어 맵이 존재하는가? 라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디멘션이 똑같거든요. 디멘션이 똑같으니까 뭔가 이제 아이소모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걸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증명이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V의 베이시스, W의 베이시스 잡으면 돼요. take basis 자, V1, Vn 그리고 W1, Wn 근데 원색에서 다 똑같이 잡을 수 있어야죠. 가정에 의해서 of V, W respectively 자, 이렇게 잡으면 그럼 우리가 we can find a linear transform t v에서 w로 가는 거 such that t v i는 w i가 되도록 네, 이렇게 그런 t를 잡을 수 있다 유니크하게 잡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theorem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2장 2절의 마지막 theorem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건 이 t가 바로 바이젝티브다 네,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바이젝티브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뭐 사실 뭐 금방 뭐 뭐라고 할까요? 바이젝티브하다는 걸 뭐 그냥 정의대로 인젝티브한지 보이고 설젝티브한지 보이고 뭐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실 T 인버스라고 하는 친구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걸 꼭 B에서 W로 가는 게 잡는 게 아니라 take 사실은 우리가 이 W에서 이 V로 가는 것도 사실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 W도 W1부터 WN까지도 W의 베이시스니까 T, U의 WI가 VI가 되도록 네, 그렇게 또 U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then TU의 VI는 VI가 되고 WI는 WI가 되고요. 그리고 UTVI는 VI가 되죠. for all I. 맞나요? 그러면은 TU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어떤 기저에 대한 함수값이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덴티티라는 친구도 WI를 WI로 보내죠. 근데 기저에서 똑같은 걸로 보내는 리니어 트랜스폼은 전체적으로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그 theorem 그 2장 2절의 마지막 코롤러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TU랑 아이덴티티랑 같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UT랑 아이덴티티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T is an isomorphism. 그래서 증명이 끝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게 얘기해 주는 걸 이걸 이제 뭐랄까요 그 어때 보면 그 말로 좀 정리를 해보면 dimension determines vector space 혹은 a vector space up the vector space up to isomorphism. 그러니까 디멘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소모픽하다는 건 사실 같다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랑 W랑 사실상 이름만 바뀐 것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디멘션이 같은 친구는 사실상 같다. 다시 말하면 디멘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멘션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가 막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디멘션이 모든 걸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서도 이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디멘션이 벡터 스페이스를 결정한다라는 걸 theorem 2.19에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롤러리만 두 개만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V가 FN이랑 아이소모픽 하겠죠? 언제 그럴까요? 디멘션은 V가 N일 때. 그죠? FN의 디멘션이 n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theorem 2.19를 그대로 적은 거고요. 하나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사실은 dimension of LVW라고 하는 V에서 W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들의 스페이스는 dimension of V, dimension of W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if dimension of V랑 dimension of W랑 finite일 때 네, 이게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좀 불분명해 보이죠? 이게 왜 코롤러리지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 기본 정리에서 무슨 얘기 했었죠? LVW가 M by NF랑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바이젝티브하다.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었다. 이게 사실 그 preserves, addition, preserves, multiplication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그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는 거였어요. 따라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벡터 스페이스로서 아이소모픽하니까 디멘션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디멘션은 이 친구의 디멘션인데 이 친구의 디멘션이 뭐예요? MN이잖아요. M은 이제 디멘셔널 V, W, 디멘셔널 W를 N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디멘셔널 V 곱하기 디멘셔널 W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리마크는 뭐냐면 이게 인피니트인 경우는 이게 안 성립해요. 좀 웃기지만 디멘셔널 V가 인피니트인 경우에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면 왼쪽이 더 커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뭐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뭐 대학원 대수 뭐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튼 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나온 거 풀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